시도권을 사실은 우리 상공회의와 의심의 기능으로 일본의 공동주체로 2005년부터 연계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다 아시는 분들은 전주시고 고맙습니다. 한 2~3일 후에 바로 방송 시간이 되니까 한다 말씀 나서 하시면 됩니다. 시효 포럼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계 같은 다양한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되어 여기 계신 기관 단체장입니다. 기업 시효 기업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꿈비가 상공회수가 이집이 운영으로 이번에는 코로나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조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미리 소개해드려야 하나 시간 밖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셨습니다. 아직 덜 드신 분들은 결정을 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산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민족주의자로 서문은 석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문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성균대학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으며 미국 통계학회 펠로우와 미국 성경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예회원으로 계십니다. 또한 제2 한국과학기술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공비장과 국민훈장 선수장을 수행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발명과 신제품 개발, 실기를 읽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서문은 석자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구서씨라고도 그리고 달성서씨라고 해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 온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구미 상공회의소 회장님, 조동문 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스폰서가 되신 대구은행 우리 은행장님, 구미시에서 부시장님도 오셨네요. 또 멤버 사원, CEO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생으로서 한 30년 했는데요. 그 전에 18년 동안 기업에 있었습니다. 제 피에는 기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제가 한국에 나온 이유가 작년 1월 1일부로 은퇴를 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기업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고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거기 1년 접어들면서 봤더니 카이스트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학에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CEO, 정말 매니팩처링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저는 주로 연구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오늘 하는 이런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좀 참으시고 들으시고 이거 제가 다 그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다음에 저는 생산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느냐, 이건 뭐 원가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마케팅을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몇 개 하는 회사들, 대기업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는 연구비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연구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발명 발견이라는 게 뭐냐. 발명 발견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명 발견을 하면서 이게 엔드 프로덕트로 연결이 돼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는 물건이 나온 걸 가지고 파는 것을 마케팅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발명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그런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슬라이드가 많은데요. 제가 이걸 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테니까 보시고. 제가 사진을 좀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서는 1시간 가면 산이 나옵니다. 이게 금오산에서 어제 제가 잤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은 섬유공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는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통계학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섬유공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방정식에 따라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확률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확률론적인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에다가 통계학을 어떻게 접목시키냐, 그걸 가지고 일생을 보낸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한국통계학회에 작년에도 갔었고 며칠 있으면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에만 자꾸 통계학을 쓰려고 해요. 뭐 은행이나 이런데. 근데 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통계학을 안 쓰고 특히 기업에다가 쓰는 통계학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통계학자들이 반 이상이 기업에 가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통계학을 한 사람이 기업에 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취미가 많은데,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소위 에스테틱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잠깐만 드리겠어요. 여기 매뉴팩처링하고 에스테틱스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 이제 서울공대 나온 분인데, 그분도 섬유공학을 했어요. 이면우 교수라고, 지금은 뭐 은퇴하셨겠지만,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공업 제품들이 아름다워야 팔린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팔리는 게 질도 우수하지만 디자인이 좋아서 팔린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국 분이 혹시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한 30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4차가 아니고 우리 무슨 7차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4차, 5차, 6차는 뭐냐고 해요. 지나간 거 보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데 자꾸 독일에서 뭘 하냐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 보세요. 제가 섬유 쪽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떤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광적 공장에 갔는데 매니팩처링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실 방사를 하는데요. 면방을 하는데 1분에 80m를 방사해서 최고로 아주 빠른 겁니다. 오늘날 300m가 나와요. 300m. 이거는 점진적인 소위 컨티뉴스 인프루먼트가 아니고 이건 혁명입니다. 그리고 실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 1mm당 한 번씩 재요.
디지털 매핑을 해가지고 CD 나오는 걸 그걸 가지고서 제 학생 하나 벌써 그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한양대학 지금 부총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섬유공학 오늘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이게 옛날 50년 전 옷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재료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스피드는 말할 것도 있고 그 속도가요 한 10배 이상 빨라졌죠. 그런데 기계도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제품이라는 게 뭐냐? 우선 정의부터 하자 이게. 신제품이 뭐냐? 다르게 생기게 신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투자할 때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신제품이라는 게 뭐 기발한 게 나오는 게 신제품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제품을 반값에 만들면 그 신제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 그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머가 볼 때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를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만드는 방법을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신제품이에요. 매년 신제품이 일어나고 생기고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가 생겨가지고 비행기 자동차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섬유가 들어가지 않는 인더스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는 음식물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지금 혁명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1, 2, 3차는 뭐 100년, 50년 단위로 일어나지만 지금은 혁명이 한 10년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용이 그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니 정부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런 그 구제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빨리빨리 일으켜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가보니까 뭐 아주 행복한 아줌마들이 그냥 10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놀고 들어가는데 다 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고 했더니 집에 있대요. 그러면은 실직자네요. 실직자죠. 잡을 잡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난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어떤 분이 MIT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역설적인 얘기지만 정말 맞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그런 대우 뭐 후생 이런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지금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서 할 수 있나 더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물건만 가지고 발견이 이러는데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우리나라에서 공과대학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공학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말이 못 들었어요. 산업공학과에서 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기업들이 지금 서퍼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미래 욕구를 예측한다, 기술을 예측한다, 서비스를 개발한다,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어간다. 자, 이게 문제인데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어간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거 심사하는 데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이 뭐냐 이것만 따져요. 5년 안에 돈이 얼마가 나올 거냐. 그건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해요. 기업들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제일 반대하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기업이 미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걱정할 건 없고 신개발을 이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상품화한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석유회사에 갔는데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기술 개발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시작할 때부터 기술 개발하고 경영팀하고 만나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팔 거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이제 참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학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빠져 죽는 R&D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돈에 빠져 죽으면 좋죠. 그러나 빠져 죽으면 나오지 못해요. 정부에서 그 다시 돈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지 맞는 연구, 과연 R&D는 수지가 맞나? 전혀 수지가 안 맞는 연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R&D를 해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R&D를 하시면은 10분에 그러니까 갬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R&D는 해야 됩니다. 뭐 도표가 이런 게 있는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100% 높인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된 그래프거든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생산성이나 이걸 볼 때에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매뉴얼 워크, 육체 노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1900년대하고 지금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셀폰을, 핸드폰을 하루에 100번을 써도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경영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영자 측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제가 이게 미국의 그 재계 원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보는데 이 사람 그러더니 그게 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매일 그 뭐 스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딱 보고서 보면은 보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세렌디프라는 데가 이제 그 스리랑카에 가만히 있는데 그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여러분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구글 서치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왕자가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세상 물정 좀 봐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집에서. 내쫓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건 책 이름입니다. 가다 보니까는 어떤 농부가요. 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말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어디 도망가는 말을 봤냐 그랬더니 이 세 아이들이 봤다 그랬어요. 그 어떤 쪽으로 가냐 했더니 저쪽으로 갔다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고백하는데 너 어떻게 해서 그 말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말이 한쪽 눈이 멀고 또 다리 한쪽을 질질 끌고 다리가 절름발이고 또 이 앞니가 하나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보니까 아이들이 보니까는 양쪽에 길 옆에 풀이 있는데 한쪽 풀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멀었으니까 한쪽 풀만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을 씹고 갔는데 가운데 보니까 가운데 안 씹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이 씹히지 않은 가운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저는 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 풀밭에 뭐가 끌려간 자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참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영국의 어떤 그 동요를 만든 사람이 스리랑카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영국에 있는 과학자 협회에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메시지가 주는 그 교훈은 뭐냐?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똑같은 걸 보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한 사람이 정확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게 된 거는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뭐를 이상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거 이제 어떤 아이가 상상을 하는 거죠. 꽃이 피었는데 꽃이 도망갈 수도 있겠다. 꽃이 다리가 달려서 도망갈 수도 있겠다. 벌이 쫓아오는데 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이제 스킵하고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제가 보는 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경영자들이 쉬어서 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제가 IBM 왓슨 랩에 갔더니요. 이건 완전히 풀밭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와서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친구들이 갔으니까 이제 같이 마셨는데 1시간 됐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아니, 이런 너희들 안 하냐? 뭐 우리는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와인도 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조금 릴렉스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IBM 마슬랩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IBM의 그 최고만인데 그 얘기한 거 보면요. 좀 우리나라 기업이 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놓아서 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세렌디피티라는 게 뭐냐? 여기요. 바늘 하나를 이 밀짚더미에다가 버렸는데 놓쳤는데 이거를 찾아내는 게 세렌디피티다 이게. 그런데 찾는데 찾다가 바늘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왔네요. 나중에 할게 다시. 한 가지에서 그 꽃을 보실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꽃이 한 나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보통 지나면 그 이상하다. 이건 보통 꽃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꽃이 똑같은 꽃이 핀다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지식으로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엉망진창으로 생긴 것 같은데 이 개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예요. 그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요. 당신은 왜 이 개가 그렇게 잘 팔리는지 아냐? 이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 테니 당신보다 이게 더 못생겼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냐. 나도 거울 보니까 별로 시원찮게 생겼는데 근데 사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은 뭔가 다른 걸 팔아야 되죠. 우리가 꼭 뭐 성능이 좋고 우리 엔지니어들은요 전부 성능만 가지고 해요. 성능이 좋아야 돼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흔하면 안 사갑니다. 이것도요. 이건 멕시코에서 온 새인데 이거 다르지 않아요. 생긴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건 수입도 금지가 될 만큼 그렇게 이제 그 희한한 새들인데 우리 공상의 세계를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관조의 세계와 우연의 발견 이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루이 패스터 이 사람 그 유명한 방역학자니까 관조의 세계에서 볼 때 재수라는 것은 오로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재수가 따라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재수를 줄까? 준비된 사람한테 재수를 준다. 재수는 제가 통계학자인 랜덤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샌델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노벨상 받은 사람 보셨죠? 화학. 이 사람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 박사학위가. 참 노벨상 받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이게 나는 대부분의 정보를 뭔가를 찾고 있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할 때 얻는다.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 내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열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중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집념이 있어야 되는데, 집념이라는 거는 5분 동안 하는 게 집념이 아니에요. 집념은 끈질기게 몇십 년을 하는 게 집념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직포에 그 교점의 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부직포를 2cm짜리를 갖다가 1000개를 여기다 랜덤으로 던졌는데 거기 생기는 교점이 몇이냐,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 숫자하고 그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제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 수학자는 아니지만 그걸 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7년 걸렸습니다. 17년 걸렸는데 드디어 2010년에 텍사스 저널에 그게 하나 발표가 됐어요. 같은 해에 제가 미국 통계학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한국사, 미국 통계학회가 200년 된 학회인데 한국 사람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펠로가 됐어요. 왜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업적을 세워대고 미국 사람 금방 알아. 아, 이거를 왜 몰랐느냐 이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집념이 없었더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집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연구소의 연구소장이나 무슨 뭐 연구소 연구원이나 여기 임원이나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내년엔 또 다른 보직으로 가고 또 후년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소에 제가 많이 갔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연구소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해요. 갔더니 너무 젊어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당신네들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경험이 없잖아, 경험.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학 교수들이 70, 80 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제가 작년에 은퇴했단 말이에요. 왜 있느냐? 이런 연구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살로 가는 행위다.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시행착오로 하는 거는 경험 있는 사람은 다 은퇴해버렸어요. 아니, 그냥 금방 대학 졸업하고 뭐 멋있게 생겼는데, 그거 안 와요. 옛날에 뭐 또 해요. 그 영어 가면 reinventing the wheels. 바퀴를 자꾸 발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읽으시고 밑에 거가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밀집더미에서 바늘을 찾다가 숨어있던 농부의 딸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 남자겠죠. 그럼 이거 바늘은 해서 뭐래, 이쁘게 생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찾는데 하다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들은 전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생겼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딴 얘기 같지만 노벨상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스웨덴 국왕이 왔을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신라 호텔에 갔는데요. 국왕은 뭐 손도 한번 못 잡고 저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 대학에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이 한 번 왔어요. 그 당신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서 연구를 하거든요. 몇백억이에요. PhD 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25명이에요. 아니 우리는 3명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25명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줘. 더 돈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조한규 박사가 옆에 계셨는데 서울대 총장, 저분이 왜 여기로 왔죠? 그랬더니 국왕이 왔다니까 우리도 노벨상 하나 받을까 그래서 잘 나가는 교수를 초청하자. 아니 국왕이 노벨상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노벨상에만 집착이 되지. 노벨상이 의사면은 3대를 의사를 해야지 노벨상이 나와요. 엊그제 받은 케미스트리 그것도 3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연구 이런 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일 10개를 제가 골랐는데 이게 팝시클로 이거 빨대 아니에요. 얼음 아이스케이크죠. 아이스케이크. 이거 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프랭크 애플슨이라는 11살 아내가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겨울에 이런 막대기에다가 이제 설탕물을 타놓고 했는데 잤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막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고 한참 있다가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걸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8년 후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테크놀로지입니까? 네, 벨크로라는 거 아시죠? 이게 벨크로. 이 벨크로는 이게 이제 의복에 달린 건데 이게 사냥꾼이 여기 갖다가 이제 씨가 자꾸 붙으니까는 이게 붙는 그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원리는 금방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마케팅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 뭐 어린애들이 신는 신발에 다 이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케팅을 할 때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서 이 벨크로가 오늘은 엄청난 걸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좀 한번 좀 보시면 포스트잇 노트 이거죠. 이게 3M에서 나왔는데 이 화학자 한 사람이 그 세크리터리 보고 너 이거 좀 카피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크리터리가 그 책을 갖다가 타이핑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갔다 오면 점심 먹고 오면 어디를 카피했는지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종이를 끼워놨는데 종이가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보스가 미쳤냐? 그걸 해가지고 마케팅 그게 무슨 돈 가치가 있냐? 근데 한마디로 해서 이게 하여튼 나중에 발명품이 됐는데요. 3M에서 제일 넓게 제일 많이 돈 번 그런 프로덕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없는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카치 라벨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3M에서 나왔는데 3M이라는 회사는 참 제가 좋아하는 회사예요. 제일 발명을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제가 그 회사에 주를 좀 사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든 망하든 뭐 관계 안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값이. 그래서 3M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그 회사의 모토가 있어요. 뭐냐? We exist to solve unsolvable problems. We exist to solve the unsolvable problems. 우리는 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나는 뭐 이공계 깊이 현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깊이라고 보지 않는다. 깊이라는 거는 뭐 좀 속된 말로 뭐 똥이 더러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똥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무슨 깊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 구조의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공계를 안 가느냐? 이공계 가야 뭐 무슨 기업에 들어가서 뭐 50살이면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가 삼성이나 무슨 뭐 LG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우리는 아이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소방대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기업에서 생산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생산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는데 제가 단연히 말씀드려요. 이 구미라는 도시는 구미에 있는 모든 회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여기가 시발점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1971년에 공부를 하면서 여기 나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야 너는 재수도 참 좋다. 내가 누구니나 들어요. 무슨 재수가 좋아요? 아이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야 여기 내려와서 한 2달에 한 번씩 서울에가 애가 낳았는데 애 얼굴도 몰라 아직. 그 밤새도록 일했어요.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여기 이 구미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생겼는데 우리가 물이 흘러서 넘치는 거는 보는데 흘러있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모른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수출 많이 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수출 안 되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먹여 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남아있는 이유가 수출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 때문에 남아있다고요. 제가 이거 우리 문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좀 제대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나 돈만 쓰고 정책만 바뀌는데 시책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야근돼요. 절대로 안 속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이 경상도 이 돈이 대구니까 저는 신라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근데 좀 우스갯소리. 우리 한국은요, 한국의 조선인지 고려인지 삼국 통일이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뭐 지방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만큼은 이게 좀 완전히 해체가 돼가지고 여기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살아야 돼요. 우리 조 회장님이 쓰신 내 글을 봤는데 자기가 삼국회에서 회장이 되면은 여기를 구미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은 여기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돼요. 만드실 수 있어요. 기업이 돈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학교도 서울대학인지 난 서울대학 제일 싫어요. 내가 나왔는데 서울대학인지 뭐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여기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쓰라야 돼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대학을 이근처에 만들어가지고 구미 아니면 공부를 못 시킨다. 이런 거를 좀 모토를 만들어요. 제가 지나간 얘기 하나 할게요. 삼성종합연구원에 제가 갔어요. 그 임관 박사라고 돌아가셨다고. 저거 잘 알아요. 임 박사, 당신 말이야. 그 애로사항이 뭐예요, 여기서? 서 교수. 우리가 최고 인류 과학자들 데려오는데요. 3년이 안 돼서 삼류대학으로 갑니다. 이게 내 고민이에요. 그게 무슨 고민이에요? 당신이 저기 삼성종합연구원의 그 기술원장이 된 이유는 이건희 씨가 당신 보고 그거를 그렇게 안 되게끔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해서. 내가 한 가지만 알려 줄게요. 돈도 안 내고 그렇게 장을 받으라고 그러나. 저기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인지 뭐 거기 제일 잘 나가는 교수가 몇 명 있어요. 뭐 몇 명인데. 한 사람만 데려. 한 사람을 1년에 100만 불씩 줘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모셔와봐요. 그렇게 해서 3사람만 모셔오면은 삼성종합기술원에 다 들어오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한국 정서에 그게 맞지가 않는데. 정서 좋아하시네.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딴 일을 자꾸 하는데요. 이거 보시고 페니실린 발명된 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이걸 파고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요, 페니실린도 이게 죽이는 이 균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생산을 못했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만드는 속도가 낮다. 웬걸요?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가져와서 다 이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도 아마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뭐 이제 섬유 분야에서 보면은 모든 인조 섬유와 모든 염료는 다 우연히 발견된다. 얼마나 큰 얘기입니다. 모든 염료와 모든 섬유는 다 우연히 실험 중에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식품 분야에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과학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노벨 이런 사람, 자기 동생이
다이너마이트에 죽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겼지만 참 이 사람이 그런 큰 액시던트 이게 왜 이런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노벨상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 요즘은 이제 이 키니네라고 한 거는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학질 걸리면은 키니네를 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어느 날 그 선교사 한 분이 남양군도에 가서 보니까 학질에 걸려서 다 죽는데 어떤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는 학질 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발견해요. 보니까는 학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먹는 것도 보니까 똑같고 자는 방법도 똑같은데 나무에 올라가서 자더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자는 사람은 안 걸리나 봤더니 저 동네에 나무에 올라가 자는 사람들이 학질 걸리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을 어디서 맞냐? 딴 동네에서는 전부를 우물을 파가지고 먹는데 이 동네에서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다 먹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웅덩이를 가만히 봤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뿌리가 하얀 뿌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이상하다. 그래서 그 물을 퍼가지고 휴가 가는데 런던에 갔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이제 어디 가서 화학실 연구실에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떠한 이제 케미컬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갖다 합성을 해가지고 키니네가 됐는데 오늘날은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키니네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거는 과학자가 아니고 어떤 뭡니까 그러니까 미셔너리 한 분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과학 분야 얘기는 제가 스킵을 하고 여기에 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통계학적인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통계학자인데 오늘날 물리학을 하는 사람 중에 statistical mechanics, statistical physics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포 함수가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어떤 분포 함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아인슈타인하고 둘이서 이 소위 보스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인데 꼭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이 아인슈타인 보스 스태티스틱스가 아니고 보스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공무원이 90%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observation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늘의 아인슈타인이 생겼다.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게 뭐냐? 과연 우연이라는 게 있냐? 결론적으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뭐라는 걸 알려면은 금이 떨어졌는데 금을 발견하는 사람은 금이 어떻게 생긴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금이 다른 돌멩이하고 다르게 생겼다는 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must provide insight, 이거는 이제 새로운 new insight라는 건데 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paradigm shift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그 paradigm shift라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는 그거는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떤 물리학자가 한 분이 자기 교수가 자꾸 해라 그러니까는 반대해서 시카고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아니 왜 자꾸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오차의 세계하고 오차가 아닌 어떠한 다른 원리가 있는 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차가 뭔지를 아인슈타인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차의 세계를 알면서 어떤 새로운 가정이나 새로운 원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계성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받는 상을 노벨상 받는 사람 보면 옛날에 노벨상 받은 게 다 헛거가 되고 새로운 노벨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옛날 지식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우주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또 딴 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아닌 거. 요건 그냥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찾은 건데 하인리히 로우라는 사람이 이 책이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Organization and Scientific Discovery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일랜드에서 발행된 건데 한 10년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는데 자기하고 동료 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자기는 뭐 You will see 뭐래요. 만약에 니네들이 아마 책 번역을 했을 거예요.